부산 북합 3파전인데 부산 북합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하정우 오늘 내일 사이에 곧 결정될 것 같아요. 거의 뭐 90%쯤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무소속, 그다음에 박민식 전 의원,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세 사람이 만만치 않은 세 사람이죠.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전 장관, 보훈부 장관, 이제 세 사람이.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여론조사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뉴스토마토가 부산 북합만 정밀 조사를 했어요. 부산 북합만. 부산 전 지역도 아니고 부산 북합만. 그랬더니 하정우가 35. 1등이긴 합니다. 하정우가 35.5. 한동훈이 28.5. 박민식이 26.0. 그래서 일단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치가 나왔으니 순서를 매겨본다면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하정우가 1, 다음이 한동훈, 다음이 국민의힘 박민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가 같은 한동훈과 박민식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54.5입니다. 따라서 물론 단일화가 한다고 해서 산술적으로 더하기를 한 만큼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뭐 그렇게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오히려 플러스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산술적인 보태기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나 그날 투표하러 안 가려고 그랬는데, 나는 무당측이라고 지난번 여론조사 때도 대답을 했는데 보수 쪽이 드디어 감동적인 단일화를 했다고, 나 투표하러 가야 되겠어, 이런 분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뭐 플러스적 요인 마이너스 요인 다 빼고 그냥 간단하게 현재 3파전이 예상되고 있는 부산 북합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 나뉜다고 했을 때 현재 그 지지율 합해 보니 민주는 35, 국민의힘 보수 쪽은 54, 19%포인트 차이입니다. 또 여기에서 국회의원 선거 말고 부산 북합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 시장은 누구를 뽑으실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시장은 누구 뽑으실랍니까? 그랬더니 전재수 뽑겠다는 사람이 50.1, 박형준 뽑겠다는 사람이 40.3. 그래서 10.2%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벗어난 격차.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추세. 어떤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을까요? 전재수는 마이너스 3.3. 박형준은 무려 플러스 14.2. 부산 전역이 아니고 부산 북한만 떼어놓고 본다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가파른 상승세, 전재수는 살짝쿵 마이너스. 이 추세가 1, 2주만 더 지나면 5월 중순쯤에는 골든 크로스를 지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마저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산 북합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 단일화, 한동훈 대 박민식의 단일화, 누가 됐든 두 사람 단일화 물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은 60%가 반대한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쪽에서는 절반 이상이 찬성합니다 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나 진보 쪽에서는 야, 한동훈하고 박민식 단일화하지 마, 우리 위험해져, 이런 빨간 신호등을 지금 경광등을 울리고 있는 거고,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화만 하면 내 그날 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내 투표하러 나갈 거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물들을 빼버리고 그냥 정당만 물어봤을 때도 부산 북갑에서 정당 지지율도 오차범위 이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가겠다,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보수층 지지층에서는 적극적 참여 의사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 북갑에 출마하고 있는 한동훈이나 박민식은 물론이려니와 부산시장에 출마한 박형준이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는 뭐냐? 부산 시민들, 보수층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오차 범위 이내로 줄어들어서 선거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희망을 주고, 그래서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던 분들을 돌려 세워서 다시 투표장에 얼마나 나올 수 있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론도 그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오늘이 4월 27일, 뭐 이거저거 빼고 나면 딱 한 달 남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선거는 지금부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의 16개 광역단체장 중에 국내임이 현역이 확정되어 있는 곳, 제가 쭉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오세훈, 인천 유정복, 충북이요. 지금 김영환 현재 지사 컷오프 한번 됐다가 법원 판결로 다시 이제 지금 경선을 마지막 치르고 있는 사람인데, 윤갑근 변호사하고 오늘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충북의 김영환, 충남의 김태흠, 세종의 최민호, 대전의 이장우, 강원의 김진태, 경북의 이철우, 울산의 김두겸, 부산의 박형준, 경남의 박완수, 이렇게 11곳 현역 광역단체장 지금 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격전지 박빙세가 예상되는 곳에 국민의힘 출신을 민주당 후보로 내섰습니다. 거기에 울산 김상욱, 그리고 충북의 신용한 두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튼 민주당 쪽에서는 명픽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기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수 진영 쪽에서는 개개인의 인물 경쟁력, 현역 프리미엄, 그리고 막판 보수 결집, 조조의 대군을 무찌른 제갈공명의 동남풍이 다시 한번 불기 시작하면 부산 북구에서, 부산시장 선거에서, 대구시장, 그리고 경북, 이게 충청도를 뚫고 강원도와 수도권으로 번져나가면 선거 결과는 모른다. 민주당의 당내 경선만 놓고 보면은 일단 경기도 김동연 지사, 그다음에 광주 전남,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현역들이 다 고배를 마시고 나갔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민영배 의원이 현역
광주시장 강기정, 현역 전남지사 김영록 둘을 눌렀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중앙선대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이 중앙당의 선거대책위원회 꾸리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 돼 있는데, 이번 주에 성원석 원내대표가 중진 세 사람한테 공동 선대위원장 맡아달라고 했답니다. 그게 누구냐면 나경원, 김기현, 그리고 안철수, 이 세 사람한테 공동 선대위원장. 그런데 공동 선대위원장 위에 누가 있느냐? 상임선대위원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부탁은 했는데 이 세 사람이 확답을 안 하고 있다네요. 글쎄, 아니 이게 뭐 강 건너 불구경 해야 될 일은 아니고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될 터인데, 이렇게 당의 최고 중진, 최고 고참 선배의 격인 5선, 4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만큼 유명한 의원들이 없는데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그런데 확답을 안 주고 좀 두고 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지도부가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상임선대위원장을 하고 그 밑에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을 놓으면 난 그건 안 할래, 이제 이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현재 대표가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수락을 하겠다, 뭐 이런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 그러니까 6월 3일 이전에는 나의 거취 문제를 내 입으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6월 4일 이후에 보자, 이런 겁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내부 비판이 선을 넘었다. 지금부터 모든 구성원은 그 역량을 민주당의 무도함과 무능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